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김포 부동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위쪽에 귀여운 미키마우스가 구찌 옷을 입고 마리나베이 항만 일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포라서 행복해요. 어떠한 부분이 행복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통이 좋은 곳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이미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이때 나의 소중한 자산이 그 일대에 묻혀져 있다면 그 작은 씨앗이 내가 잠을 자거나 놀거나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줘서 자산 증식이라는 재미난 현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더라. 이 부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부는 세계에서 복잡한 지하철 15군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김포란 어떠한 도시인가 더불어 최근 뉴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김포시의 개발축 및 개발 의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김포시의 미래 먹거리 3군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호선과 인천 2호선 더불어 GTX D 노선이 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하철 상식,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비싼 부동산 가격을 자랑하는 15군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5위로는요 홍콩이 있고요, 14위 베이징, 13위 오사카, 12위 시카고, 11위 베를린, 10위 멕시코 시티, 9위 상하이, 8위 서울, 7위 모스크바, 6위 바르셀로나, 5위 마드리드, 4위 런던, 3위 도쿄, 2위 파리, 명예의 1위는 뉴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5군데를 쭉 불렀는데 재미난 현상이죠. 부동산 자산 증식의 가장 강력한 조건, 이 15군데가 전부 다 동일했다는 겁니다. 가장 복잡한 지하철 노선을 품고 있고 차량이 굉장히 많이 막히며 공기의 질은 탁하고 사람 수는 많은 그곳, 그러한 곳이 언제나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도시이며 가장 비싼 부동산을 품고 있는 지역이더라. 그러면 우리는 투자라는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때 지금은 깨끗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물도 맑고 한적한 곳이나 앞으로 사람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도로도 얼키설키 많아질 그곳, 그러한 곳을 선점하게 된다면 이 15군데 도시처럼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면, 그러한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그곳을 어쩌면 선점하는 게 정답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정보수 제안드리고요. 이 모든 조건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시그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이미 많은 곳에 철도가 들어갔을 때 투자법 뭐다? 건축물이 있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 한적한 곳에 철도 계획이 잡혔다라고 하면은 투자법은 토지가 있더라.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서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김포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사후중로 1번지에 시청이 위치되어 있고요. 인구는 47만 9,290명이 되겠습니다. 김포를 상징하는 세 개의 마스코트죠. 포수, 포치, 포미가 있는데 포수 같은 경우에는 김포의 물을 자랑하고요. 포미 같은 경우에는 김포의 쌀을 자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치 같은 경우에는 김포를 상징하는 시조죠. 까치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절대적인 힘이죠. 인구수인데 김포는 이미 10년 전부터 인구가 꾸준하게 늘어갔던 도시이더라. 현재 경기도 인구수의 3.6%를 담당하고 있고 경기도 전체의 인구수 중 12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2.5배 정도 작은 인구를 품고 있고 연천의 11배 정도 많은 인구수를 품고 있는 그곳, 김포시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주변에 어떠한 도시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2시 방향의 파주, 3시 방향의 고양시, 아래쪽에는 계양구 서구, 8시 방향에는 강화군이 있고 12시 방향에는 북한과 연접되어 있는 그곳, 그 중심에 김포라는 도시가 들어가 있더라. 아까 보셨듯이 김포시는 꾸준하게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호갱론으로 들어가서 인구의 이동 추이를 살펴봤더니 역시나 굉장히 많은 인구가 김포로 몰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들어온 곳과 나간 곳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먼저 들어온 곳이죠. 고양시, 서구, 계양구, 부평구, 부천시,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은평구가 있다면 나간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평택시더라. 10년 전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김포시는 점점점 사람이 많아지는 지역인데 현재 굉장히 교통망이 불편해요. 제가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김포 골드라인 지옥철 한 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도가 들어갈 만한 당연한 당위성을 품고 있는 지역, 이곳이 바로 김포인데 철도가 없다가 들어가는 그곳을 선점하는 거,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 방송을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포시 관련 최근 부동산 뉴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3월 23일자 뉴스고요. 김포시 공무원 토지거래 68건 확인, 투기 여부 조사 중이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최근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됐죠. LH로부터 시작됐던 토지 투기 거래에 대한 내용들이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판이 커지고 있고 관련자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게 현재죠. 이러한 내용 김포시에서도 확인이 가능했다라는 건데, 김포 내 소속 공무원 1624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 여부를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68건의 거래 내용이 확인이 됐고, 이들이 공무원의 업무상 기밀을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 중이다, 이러한 부분 밝혔죠. 김포시 내의 공무원들 뿐만일까요? 3월 27일자 기사입니다. 작년 말에 외지인이 왜 이렇게 몰렸나 했네요. 신도시 기대감에 투자 몰린 김포 고촌이란 제목의 기사고요. 내용 읽어봐드리면 이렇습니다. 김포 고촌읍 A 공인중개사는 귀농이나 주말농장 용도로 농지를 산다기에는 너무 젊어 보이는 그러한 매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김포 고촌은 정부가 오는 4월 발표할 예정지인 2차 신규 택지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지역입니다. 강서구와 맞닿은 입지에 이미 교통망도 완비되어 있는 상태로 지난 2018년 3기 신도시를 지정할 때 이미 물망에 올랐던 곳이죠. 더불어서 고촌읍을 관통하는 김포 한강로와 올림픽대로는 바로 이어져서 강남 출퇴근도 편하답니다. 이러한 기상 내용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고촌이란 지역 사실 정고수 생각에도 시간이 문제지 언젠가는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죠. 최근에 이러한 뉴스도 나왔습니다. 여의도 35배 땅이 최근에 군사보호구역으로부터 풀렸죠. 이 기사 2021년 1월 15일자 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정고수의 땅 따먹기 군사보호구역 해제, 독일까 약일까 이 편을 보시면은 정확히 몇 다시 몇 번지 1원으로 얼마만큼의 면적이 풀렸더라, 이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1년 3월 25일자 뉴스가 되겠고요. 김포 고촌 3월 13건 중 8건 지분 쪼개기, LH 사태에도 이상거래 여전하더라. 기사 내용은 이렇죠. LH 사태 이후에도 신규 택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에서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지분 쪼개기가 여전한데, 가장 대표적으로 김포 고촌과 수원 매송이 있다. 이 일대는 여전히 꾸준하게 지분 거래, 수상한 움직임이 꾸준히 보이고 있더라. 그랬더니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월 29일자 기사고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부패 원천 차단토록 하겠다라는 기사의 내용인데, 기사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핵심 포인트 읽어봐 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단호하게 조사하고,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시기 바라고, 그 출발을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개발 과정에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를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더불어서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토록 하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만의 일은 아니었다. 개발 예정지나 수용 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서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 되어져 있었고, 순박한 농민들도 알만한 수법이 된 지 이미 오래된 거다. 과거에는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워서 막지 못했다 하더라도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 등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해서 이러한 부패를 막아보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죠. 사실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정부의 이런 예민한 반응 때문에 굉장히 이슈도 많고 말도 많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아파트 투기를 잡으려고 여러가지 강력한 규제 정책을 내려놨죠. 그랬더니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 50% 정도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토지라는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광범위하고 많은 자산의 영역을 품고 있는 그곳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터치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보자고요. 정권별로 강화 정책 이후에는 가격 폭등, 완화 정책 이후에는 가격 안정을 불러온 게 지난 과거 대한민국의 흐름이었어요. 더불어서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 중에 좀 아쉬운 부분은 공직자가 아니고 정확히 농지를 살 만한 매입 사유가 있다라면 토지 거래는 가능하다는 건데, 농사를 짓다 보니 도시개발이 돼서 커다란 수익을 가져오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들을 투기꾼으로 봐야 될지 투자자로 봐야 될지 어쨌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규제, 가격의 폭등.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다음은 땅인가? 자, 이러한 내용들 정부수의 땅 따먹기, 내가 죽던 날 내부자들 편을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죠. 과거 정권에 어떠한 정책을 내놨더니 어떠한 움직임이 생기더라. 이러한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화면에 이러한 사진을 넣었죠. 예쁜 구찌 옷을 입고 있는 미키마우스가 김포라서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구글에 들어가 럭셔리 브랜드 랭킹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 럭셔리 브랜드 중에서 구찌가 2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사실 이 부분은 매번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봤던 2020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구찌가 2등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BTS도 협찬하고 있는 이 브랜드. 대한민국의 웬만한 커다란 백화점 안에는 다 들어가 있지만 사실 아울렛은 대한민국에 3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 김포에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 여주, 세 번째엔 부산에 들어가 있는데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곳 어디더라? 김포라는 곳에 자리하고 있더라. 현장 가면 보시는 사진과 같이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집이 일산이다 보니 이곳 일대가 좀 가깝죠. 그래서 간혹 김포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을 가는데 사실 다른 매장이 텅텅 비어져 있어도 구찌 매장은 항상 사람이 많았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구찌 아울렛은 왜 김포라는 지역을 선택을 했을까? 이 일대에 인천도 있고 시흥도 있고 서울도 있고 고양시도 있고 파주도 있고 굉장히 많은 아울렛을 품고 있는 타운들이 많은데 이 많은 곳 중에서 왜 구찌는 김포를 선택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김포시의 큰 그림, 기준이 되고 부동산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 철도 개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선 7기 공약사항이라는 것을 클릭하게 되면 공약 목록에 싱싱, 쾌적, 안전, 교통도시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주안점 1번이죠. 서울 지하철 5호선,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자세한 내용으로는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그 진행선은 20%, 향후 임기 후에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어떻게 흘러갈까요? 사업명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이 되겠고요. 구간은 방화로부터 김포 양촌까지, 사업비는 2조 1339억 원이고요. 규모는 24.2km가 되겠습니다. 최근 움직임으로는 20년 11월 10일 날 5호선 연장 반영 건의를 하셨고요. 확정고시를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천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사업명이 인천 2호선 김포 고양 연장, 사업 구간으로는 인천 블로르지나 김포 시내폴리스 고양 중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조 3,109억 원을 잡았고 규모는 13.63km가 되겠습니다. 노선과 역사, 기지, 합의 같은 경우에는 김포 혼자 하지 않고 있어요. 김포, 고양, 인천시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 편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 이러한 부분을 인천에서 조금 변경을 하고 있는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김포에서는 인천 2호선 땡기려고 애를 쓰고 계시다. 그 움직임은 20년 11월 10일 5호선과 동일한 날짜에 인천 2호선 연장 반영을 건의했고 이 또한 4월에 확장고시를 예상합니다 라고 말씀 중이시고요. 다음 김포에 앞으로 4월이 걸린 사업이죠. GTX D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실 D노선 땡기려고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애를 쓰고 있어요. 기왕 지나가는 거 우리 지자체도 살짝만 들렸다가 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 타당성을 뽑기 위해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구간은 김포 한강으로부터 부천, 서울 남부 지역을 지나 하남까지 연장이 예상되고요. 사업비는 5조 9,375억 원, 규모는 68.1km가 되겠습니다. 현재 김포시에서 밀고 있는 흐름은 2020년 9월 17일 날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를 했고요. 이 부분은 부천 혼자 하진 않고 경기도에서 힘을 모아서 국토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2020년 9월 17일 날은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을 했고 11월 17일 날 GTX D노선 김포노선 건의 및 서명지 전달을 했죠. 당시 서명은 무려 10만 명 정도가 했습니다. 오늘날 김포는 교통지옥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3가지 노선만 들어간다라고 하면
한결 더 편리하고 수월한 교통의 맛을 보는 그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노선별 자세한 현황들 확인토록 하겠고, 김포시의 의견뿐만 아니라 그 연접되어 있는 다른 지역들의 의견 또한 포함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교통지역 김포 내 유일한 노선 골드라인을 타보신 정하영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드라인은 교통이 아닌 고통이다. 반드시 편리한 교통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없던 철도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마련이고 이 부분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김포 시내에 핵심 지역이 될 만한 그곳 어딘지 살펴보는 시간 다음 편에 갖도록 하겠고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투기 말고 투자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